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도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양식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한데요. 이를 대비해 가입한 재해보험이 불합리한 보상 기준 탓에 반쪽짜리로 전락한 데다 정부 재난지원금마저 충분하지 못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올여름 경북 동해안 양식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어류는 포항 266만 마리 등 총 300만 5천 마리, 피해 금액도 27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양식어민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치어 보상이 없는 반쪽짜리 보험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치어 미수만큼 계산을 해서 금액을 다 따져서 보험을 다 가입했는데 현실적으로 치어를 보험 보상 받아본 사례가 아직 없어요, 저희 지역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치어의 경우 50g 이상이어야 하는데 경북 동해안의 양식어종인 강도다리와 넙치는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에 치어를 들여다 10월까지 6개월은 키워야 50g이 넘는데 고수온 피해 발생 기간은 8, 9월이어서 애초부터 보상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입시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서 보험 보상을 해줘야 실효성이 있고 가입을 모두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 가입해서 실효성 있게 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20-30cm의 중간 크기 고기를 치어로 분류해 턱없이 낮게 보상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5천만 원 한도에서 재해보험 보상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는 역부족입니다. 5천만 원 받으면 다 끝이라면 치어를 처음에 사서 3개월만 키워도 드는 계략적인 그 경비가 한 2, 3억은 드는데 복구하기가 요원한 거죠. 지자체들도 현장의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수원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그 토론회가 있어요, 매년. 그때 50g뿐만 아니라 그 미만 치어들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의견을 냈던 걸로. 이렇다 보니 정부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수년째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재해보험료 지원과 고수온 특약 품목 확대 등 지원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보상기준 완화 등 과감한 개선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는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 보건지소 10곳 가운데 4곳에 공보위가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공보위 배치 대상 보건지소 209곳 가운데 82곳, 39.2%의 공보위가 없습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의 공보위를 차출하면서 지역의료 최후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상태가 돼 지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의 한 서원에서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 100일장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모인 모습이 꼭 비빔밥을 닮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화지에 색색의 채소들을 한 그릇에 담아 그렸습니다. 태국인 나파다오 씨가 조심스럽게 색을 더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열린 한글 100일장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50명이 모였습니다. 다외국인 여러 나라 모여서 비빔밥처럼 다양하게 그리고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누고 비빔밥처럼 그런 거 생각합니다. 나파다오 씨는 한국에서 산 지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함께 한글을 배우기 위해 모인 친구들은 꼭 비빔밥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고향도 언어도 음식도 살아온 인생도 달라서 비빔밥 재료 같았어. 오행시의 주제는 마주한 우리. 한참을 고민하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봅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기도 했지만 발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말을 이해 못하고 발음 때문에 힘들어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신랑하고 같이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말 조금 배웠고 앞으로도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어요. 한글로 이은 두 세계는 서로의 빛을 밝히며 하나가 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출생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 기관이 노인 요양기관으로 바뀌는 곳이 경북에만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28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런 전환 사례는 2019년 36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최근 5년간 55.6% 증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들끼리 힘을 모으는 에너지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유부지를 찾아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기금은 마을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알맞게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자립 모델을 찾지 못해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 지붕이 234kW의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마을 84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발전소가 지어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첨단 에너지 전환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 만든 시민 참여형 햇빛 발전소라는 겁니다. 270여 분의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한 2억 2천 정도의 출자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마을은 광주의 2045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마을 특성에 맞게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개 구에 15개 마을이 들어섰고 이 중 3개 마을이 발전소 11기를 완성했습니다. 한 마을당 시 예산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성과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주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자급자족의 수익 모델을 세워야 하는데 분리수거나 재활용 등 단순 캠페인성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생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으로 발전되기까지 아직 주민 참여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 마을에서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또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발전소도 세워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재정 지원의 주체인 광주시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한인 5년째 되는 해에는 마을이 알아서 자립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을이 낸 성과를 평가해 재정 지원을 이어나갈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좀 혹독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들은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시민의 참여가 많아져야 되는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은 작년보다 3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달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북은 1위 강원도, 2위 부산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제주도는 고물가 논란 속에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경북은 여행자원 매력도 6위, 여행환경 쾌적도 4위를 비롯해 평가 항목별로 고른 평가를 받았지만 먹거리와 물가, 상도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에서 고소득층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 취득 목적 신규 가계부채를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가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4분위와 5분위가 2020년에는 전체의 71.2%, 2021년에는 전체의 70.8%를 차지했습니다.